네, 2024년 33회 제2문 문제에 대해서 그 총괄 해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촬영하는 날짜 기준으로 이제 작년 문제고요. 요거는 차별 영역에서 이른바 오하카 모형이라고 하는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강의 찍기 전에 잠깐 뭐 홍보 말씀 드리면요. 지금 현재 굉장히 이제 저조한 가입자 수긴 하고 글은 거의 없고요. 아직 제가 이 틀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본격적인 글은 지금 올리지 않은 건데 현재 그 네이버 쪽에 제가 카페를 만들었는데 보시면은 뭐 이제 실무적인 것도 그 주 목적이긴 하지만 지금 요 책이 이제 판매가 되면서 그 지금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에서는 이 질의응답 받기가 좀 어려워서요. 그래서 여기 Q&A 게시판을 만들어 놨으니까요. 글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페이지하고 알려주시면은 제가 좀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로 와서 이제 문제에 대한 각을 한번 잡아볼게요. 자, 이 문제는 지금 벌써 네 번째가 지금 출제가 된 문제인데 2010년에 처음으로 출제가 됐고요. 특히 이제 추후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형태는 저는 2016년 형태라고 보는데 이거는 그 오하카 모형이라고 대놓고 워딩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수험가의 오답도 많은 지금 문제인데 오하카 모형이니까 요거는 꼭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20년에는 이제 수식, 이 보리아스 체계에 있는 수식을 그대로 줘서 알파, 베타로 이렇게 나가는 그 식을 그대로 출제를 했고 수식을 정리하는 문제였지 어떤 답을 계산형으로 뭐 15다, 17이다 이렇게 되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2024년은 이제 제가 126선에서 이제 구성했던 단순한 이제 1차 함수식의 높이의 차이를 계산을 해서 차별과 차이를 계산하는 문제가 냈는데 문제는 여기 있는 2-1 요거가 그 126선에 있는 문제하고 사실 똑같아요. 근데 이 지금 2-2 문제를 보시고 아마 이 시험을 봤던 당시에는 좀 당황한 포인트였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알고 계신 이론을 차분하게 이제 대입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답은 찾았겠지만 못 찾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순발력을 좀 발휘해야 되는 문제니까 너무 만약에 이제 작년에 시험을 보셨는데 이 문제를 틀렸다 그러면 이제 자책하실 필요는 없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아는 것만 딱 쓰시고 나머지는 어떤 사실상 감에 의해서 가야 되는데 그 본인이 생각한 감이 맞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2-1 문제를 보시기 전에 출제자가 준 식을 한번 보시게 되면 자, 남성, 여성 임금 함수가 1차 함수로 주어져 있고 남성의 평균 임금 값이 더 높죠. 그러니까 차별받는 사람이 여성이에요. 그리고 남자가 평균 교육 연수도 뭐 지금은 이제 비슷하지만 예전 시대에는 달랐기 때문에 남자가 더 많은 걸로 나와 있고 그리고 보시면 절편도 남자가 더 크고요. 기울기 값도 남성이 여성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그래프에 대한 각을 준 문제인데 이 문제는 여성의 평균 교육 연수를 보유한 여성이 해서 차별받는 사람을 전면에 내세워서 이분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우리가 알고 있는 정통 모형이고요. 자, 이거 남성처럼 대우받았을 때 이렇게 지금 워딩을 줬는데 그 중에서 차별에 기인한 걸 계산해 주세요 해서 그 차별 쪽을 계산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써놓은 그 필자의 분석을 잠깐 보시게 되면요. 자, 일단은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는 계산형 문제다 말씀드렸고, 자, 출제자는 수험생을 당황하는 장치를 곳곳에 장착을 하는데, 제일 좀 약실하지만 제일 좋은 방법이 그 어려운 문제를 먼저 배치하고 쉬운 문제를 뒤로 숨겨 놓으면은 이 의외로 당황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 평균 점수가 쭉 내려가는 거를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모의고사를 확인을 했어요. 근데 쉬운 문제가 지금 먼저 배치된 문제여서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래서 중문제 1번은 이 기준으로 학습을 했고 지금 여기까지 정리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데 중문제 2번은 차별받지 않는 그룹을 남성으로 지금 약간 바꿔가지고 차별을 측정하는 건 본 적이 없어요. 그 교과서에서도 이렇게 설명을 잘 안 하는데 아마 변별력을 위해서 이제 교수님들이 이렇게 순발력을 발휘하게끔 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생각하시면 동일한 기준임에도 발생하는 임금 격차가 이 모형에 따른 차별이다. 요걸로 일반화시켜서 높이 차이로 접근을 하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그 본인이 생각한 게 이게 맞다면 그거대로 가시는 게 시험에서 순발력을 발휘하는 순서예요.
그럼 그림을 잠깐 보여드리게 되면요. 자, 보시게 되면 이 워딩을 잘 보세요. 자, 여성의 평균 교육 연수를 보유한 여성에서 이분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주목하라는 거고, 이건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 근데 남성처럼 대우받았을 때, 이 말은 남성이 여기 있잖아요. 이만큼의 지금 임금을 받았을 때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형이고 74하고 51은 그냥 집어 넣으면 나오는 거고, 그럼 이때 차별은 뭐냐 했을 때 주인공이 여성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동일한 어떤 기준을 측정을 했을 때 발생하는 요 차이가, 이 지금 임금 격차가 디스크리미네이션이라고 체크되는 차별이고, 나머지는 생산성 지표인 교육 연수에 따른 디퍼런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2번 같은 경우는요. 2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순서를 이제 반대로 가는 거니까요. 여기에 있는 남성이 주인공이고 여성처럼 대우를 받았을 때 이거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74와 51은 똑같이 측정이 되는데, 지금 남성이 주인공이니까 이쪽에 동일한 기준을 댔을 때 발생하는 이 격차가 차별이고, 나머지가 교육연수 차이로 측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답이 17, 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15로 이렇게 답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지금 이제 반면교사 삼으실 거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은 시험 문제에 분명히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생각하신 게 답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다른 대안이 이렇게 생각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요. 처음에 생각난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실 것을 권해드리는 거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 2016년 문제, 이 문제는 각자 찾아보셔가지고요. 꼭 체크하고 들어가셨으면 합니다.